여기에 이번 시즌 이강인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어 9골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였고 8골로 브라이언 음베모, 메이슨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였습니다. 7골로 아데몰라 루크만, 콜 팔머였습니다. 이어 6골로 아메드 트라오레, 이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10위였습니다. 올 시즌은 창의적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강인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계속해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주전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G는 27일 독일 민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페이즈 5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PSG는 전체 25위까지 추락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흉은 우스망 덴벨레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으로 공략하기 위해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특히 덴벨레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몇 차례 PSG가 득점 기회를 덴벨레에게 제공했지만 그때마다 덴벨레는 늦은 판단과 아쉬운 슈팅으로 찬스를 허비했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는 후반 11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한 불필요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0으로 끝난 승부였기에 최소한 덴벨레가 퇴장이라도 당하지 않았다면 PSG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덴벨레의 저조한 경기력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UCL만 나서면 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CL 4경기에 선발로 출장했지만 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난사 기질도 심각합니다.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골이었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PSG가 UCL 5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 득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맨인 덴벨레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덴벨레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과 스피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덴벨레만의 장점을 통해서 PSG가 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UCL 리그 페이지는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잘츠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순위가 PSG보다도 낮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는 팀들이지만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악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덴벨레를 빼고 무조건 이강인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이번 바이에른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된 이강인이 공격을 제일 잘 풀어줬습니다. 이강인을 굳이 안 넣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덴벨레와 대도적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엘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PSG는 이적 시장의 연이은 영입 실패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퀴프는 마뉴엘 우카르테와 랑달콜로 무안이 같이 대형 영입이 크게 실패했다라면서 그나마 이강인 같이 저렴한 영입이 터지면서 상쇄하고 있지만 지금은 역대급 암흑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